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카더라 튜닝 두 번째 레귤레이터 튜닝에 관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그 배터리 관련 영상에 재밌는 댓글이 달렸는데, 레귤레이터를 상위 배기량의 용량이 큰 제품으로 교체하는 튜닝이 있더군요. 생산 전류가 많아져서 외부 전자 제품을 넉넉하게 사용하고도 충전이 된다고들 하던데, 정말 효과가 어떤지 대장가님이 컨텐츠로 다뤄서 검증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된다고들 하던데, 자, 이게 뭡니까? 이분도 어디서 본 거예요, 이거를. 배터리 뭐 이런 관련해서 예전에 만든 영상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기 생산의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전기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으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전소, 뭐 핵발전소든 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터빈을 돌려서 전기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변압기를 거쳐요. 변압기는 뭐냐면 고압으로도 만들고 저압으로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보면 전봇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네, 요것도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용도죠. 220V로 이제 가정에 보내고, 산업용은 이제 따로 변압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기는 전기의 전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토바이를 한번 보자고요. 자, 오토바이는 발전소가 이 발전기죠. 네, 이 발전기인데 이 마그네틱 로터랑 이 코일이 전기를 생산을 해요. 얘는 어떻게 생산을 하냐 하면, 크랭크가 돌면 이 마그네틱 로터가 돌면서 전기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시동만 걸면 전기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대신 이건 이제 회전으로 전기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운행 중일 때랑 공회전일 때 전기 생산량이 조금 변하겠죠. 자,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삼상 교류 발전이라서 교류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렉티파이어라는 정류기를 통해야 됩니다. 정류기가 뭐냐면 이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레귤레이터는 변압기예요, 변압기.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DC 12V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20V에서 30V가 나오는데 이거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14.5V로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귤레이터는 뭐다?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런데 차종에 따라서 여기 그 발전기에서 어떤 거는 50V까지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거는 차종마다 조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AC가 DC로 바뀌고,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전압이 바뀌고 해서 이게 합쳐져서 오토바이로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그 카브레터 오토바이는 이렇게 렉티파이어랑 레귤레이터가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인젝터로 넘어오면서 이 렉티파이어랑 레귤레이터가 합쳐져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요새 차는 렉티파이어가 차량에 없고 이 레귤레이터 안에 같이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레귤레이터 업그레이드 한다고 전기 생산량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죠. 네. 전기 생산 용량이 올라가려면 말 그대로 발전소에서 터빈을 더 돌려야죠. 네. 자, 예로 치면 발전기 용량을 더 늘리고 그거에 맞는 정류기 또는 레귤레이터 얘도 바꿔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레귤레이터를 바꾼다고 전기 생산되는 용량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외부의 전자제품을 좀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좀 넉넉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밑에 있는 표는 전기 생산량이에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 생산량 2018년 기준으로 8천만, 9천만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전력 예비율이라고 있잖아요. 요 위에 보면 이게 이제 전력 예비율인데 평균 10%예요. 10%. 그리고 전력 사용이 좀 줄면 예비율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여름에는 예비율이 조금 떨어지죠. 이 전력 예비율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소모되는 전기량이 예를 들어서 8천만 킬로와트다. 그러면 여기에 10%를 더 생산을 하는 거예요. 왜 10%를 더 생산하느냐? 갑자기 그 뭐 공장이나 뭐 큰 데서 뭐 전기 사용량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가정집에서 갑자기 뭐 에어컨을 다 킬 수도 있고,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10% 정도의 여유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발전소가 느닷없이 그 터빈이 또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이 전력 예비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보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 예비율을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돈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 터빈을 돌리려면 뭐 저 석탄이건 가스건 태워가지고 이제 터빈을 돌리는데, 이 전기는 아까 그 얘기했듯이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돼야 되는데 남는 전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배터리도 충전을 해놓고 그래도 남는 전기는 그냥 다 버려지는 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예비율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버려지는 전기이기 때문에 이게 다 돈이에요, 돈. 이 전력 예비율이 다 돈이에요, 돈. 전력 예비율이 높으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손해를 보면서 예비율을 가져가는 거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토바이를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오토바이에 필요한 전기가 전체 100W라고 칩시다. 그럼 오토바이 그 엔지니어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발전기를 110에서 120W 그 정도까지만 설계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력 예비율을 10%에서 20%밖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 10%는 이 배터리에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에서 20%는 생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배터리가 다 완충이 되면 10W 남는 전기는 레귤레이터에서 저항으로 다 태워요. 그러니까 열이 날 수밖에 없죠. 그냥 스탠다드로 전력 예비율을 요만큼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 아까 전기를 넉넉하게 쓸 수 있게 150W를 생산한다고 치면 전기 장치를 다 달지 않는 일반 차량은 50W를 여기서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50W가 버려지는 전기잖아요. 레귤레이터에서 다 태워야 돼요, 저항으로. 열선이 보통 뭐 20W, 30W인데 50W를 레귤레이터에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기 생산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제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아직까지는 디테일하게 제어를 하지 않아요. 보통 한 10%에서 20%만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150W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오토바이에서 쓰여지고 남는 전기 때문에 150W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필요한 전기 장치만 부착하시고 너무 오토바이에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레귤레이터 튜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봤는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면 이렇게 일반인들은 혼란을 겪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튜닝은 정확히 알고 해라. 이렇게 떠다니는 얘기에 귀가 반짝반짝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정확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